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한 젊은 작가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올해 갑자기 좀 작품이 많이 판매가 돼서 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자를 꼭 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여쭤보셨는데, 음, 사실상 질문이 정리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뭔지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그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게 처음 해보거나 그러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작가의 세금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세세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께서 세무사 같은 데도 전화를 많이 해보셨는데 다들 좀 시원찮은 대답들이 왔고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왔다라고 해요. 음, 사실상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화가라는 그 면세 사업자의 뭐지? 그 코드 자체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입이 생겼고 세금을 내야 되지만 본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사실 국세청이나 세무사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기에도 애매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다를 정도면은 뭐 최소 몇 억 이상, 한 10억 이상 뭐 이런 아무튼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세무사들도 맡아가지고 좀 일을 하지. 사실상 뭐 몇천만 원, 1, 2억 이 정도 가지고는 세무사에도 전화를 해도 아마 그냥 그 정도는 직접 하세요. 예, 이런 대답을 네, 들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그 작가님께서 너무나 착한 분이셔서 본인이 거둔 수익을 모두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누락되는 게 없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야겠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비용 처리나 뭐 이런 거에 좀 용이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세금 폭탄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겠죠. 세금 폭탄? 세금 폭탄이 날아오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제일 크실 텐데, 자, 일단은 세금 신고에 대한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라는 거는 세금 신고. 여기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 있잖아요. 수입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전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을 받거나 하시면은 원천징수를 떼거나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을 하던 그쪽에서 그냥 그런 거를 발행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데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신고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갤러리든 회사들이든 거기서 수입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국세청에다가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세금을 신고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신고, 내가 뭐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신고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 수입은 사실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대부분. 국세청에서 모르는 수입도 있겠죠. 근데 어, 국세청에서 모르는 수입을 굳이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저는 작년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제가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오는 뭐 그런 거나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매입을 했다. 세금 신고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할 일은 매입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세청에서 내 수입이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니까 50만 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만 뭐 100만 원 빼기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거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돈에서 뭐가 크게 누락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뭐 옆 나라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 전자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그 카드를 잘 쓰는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세금 회수, 세금 징수율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은 이미 국세청은 알고 있다. 네, 세금 신고는 내가 번 돈을 신고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제가 얼만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주세요라는 게 세금 신고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신고를 하거나 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업자를 내실 수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도 있고 면세 사업자도 있어요. 근데 화가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면세라는 거는 부가세에 대한 면세라는 거지 세금을 면해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에 대한 면세인 거지 여러분들이 사업 소득세, 종합 소득세에 대한 면세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화가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둘에서 세금 내는 거는 똑같아요. 세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대출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그 전에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내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이상한데 내고 세금도 내고 뭐 하고 다 똑같이 내거든요. 면세 사업자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대출이 다릅니다. 나중에 뭔가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사업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직증명서가 없으니까 사업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그거를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는 게 대출에 유리하고 그거 외에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도 똑같고 다 그래요. 또 간혹 잘못 아시는 분들이 난 남편 밑이나 아니면 나는 뭐 아빠 밑이나 나는 와이프 밑이나 이런 식으로 나는 그 회사로 되어 있는데 네, 아닙니다. 돈을 벌었으면은 누구 밑에 있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막 정치인들이나 이명박 대통령 그때 막 야, 그 건강보험료 2만 원 내는 저 나쁜 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명박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거는 잘 몰라요. 네, 아무튼 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나는 세금 내는 건 똑같다. 신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출 같은 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는 게 맞다. 요거 하나 빼고는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을 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 얘기를 할 텐데 요즘 영수증 모으면 귀찮죠. 네. 근데 프리랜서나 사업자나 내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내 카드를 등록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카드에서 자동으로 모든 내역들이 다 나가죠. 자, 근데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냐면은 종이 영수증이 아직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카드 거래나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을 전산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사업자가 있으면은 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종이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종이 영수증은 3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만 원까지는 인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 3만 원짜리 종이 영수증을 34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증빙을 하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이럴 때만 종이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아직 옛날에 관행들이 남아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전산적인 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은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필요가 거의 없다. 네. 내용 증명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했다. 계좌이체를 했다. 그럼 이 계좌이체 이력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은, 자, 복잡하죠?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뭘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모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회사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 종이 영수증이 뭐 내가 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를 내거나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지워도 된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개인 영수증을 모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신경을 아예 쓰지 마시라. 자, 그리고 원천징수세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원천징수세를 내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걸까? 그리고 갤러리에서 원래 원천징수세를 떼고 주던데, 그러면은 이걸 원천징수세를 떼지 않고 주면은 세금을 누락한 걸까? 자,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를 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판매를 하고 3.3%를 떼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떼서 받으면, 치사하게 그걸 떼서 받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치사한 게 아니라 나라에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를 떼지 않고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좋네가 아니라 이 3.3%는 어차피 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뭐 이거를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때마다 조금씩 떼서 낸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원천징수죄로 3.3%니까 33만 원을 원천징수로 냈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내가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게, 예를 들어 50만 원이 됐어요.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소득세. 자, 그러면은 나는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바로 17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소득세가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저것 미리 갤러리나 뭐 회사에서 3.3%를 떼가지고 33만 원을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을 내야 되면은 17만 원을 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세를 2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3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낸 다음에, 아니면은 3.3%를 안 떼고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나라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3.3%를 떼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3.3%를 떼고 신고를 하는 거라는 거지, 3.3%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라고 무조건 소득세는 3.3%를 원천징수하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버느냐, 1억을 버느냐, 3억을 내느냐, 5억을 내느냐에 따라서 과세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3%를 원천 징수를 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거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좋은 거겠죠. 환급 받을 일이 생기면은 좀 안 좋은 거고. 왜냐하면 작품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 거니까. 돈이 적게 벌린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안 받았는데, 원천 징수를 떼지 않고 받았는데 갤러리나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는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대해서 3.3%를 떼고 받던 안 받던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나라에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원천세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50만 원을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소득세 납부할 때 50만 원을 내면 그만인 겁니다. 네. 요게 누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거 나라에 신고 안 된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뭐 작가들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런 현금 거래 같은 일들이 있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라에 신고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요 이상은 제가 뭐랄까 영상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근데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세금 징수율이 엄청 높은 나라. 자, 그리고 여러분,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가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자, 법이 있어요. 법. 법이 있다라는 건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법과 기준이 있으면 이런 일엔 저렇게 하고 이런 일엔 이렇게 처벌하고, 야, 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무조건 얼마를 몇 년형을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개인의 해석, 자유를 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막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추리를 해가지고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바꾸기도 하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변호사, 세무사들은 법을 잘 알잖아요. 그거 안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봐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도 100% 완전한 건데 내가 1%만 틀리면 뭐가 되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국회의원 되실 거면은 모두 정확히 해야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본인은 이명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명박인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니까요. 네. 어떻게든 뽑아내려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잡듯이 쥐어내고, 그리고 그때 세무서에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논란을 제기해 봅시다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거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슈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개개인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무사 사무실을 가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무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은 다르니까 탈세를 한 거고 저 사람은 다르니까 탈세를 안 한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물어봐서 저 이거 작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그게 고향 세무서 가면 대답이 다르고 여기 가면 대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게 조금씩 달라요. 네. 요런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고 이런 법이 있지만 이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법리적인 해석을 다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좀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거를 성실히 신고하고 다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냐? 요즘에는 다 검사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검사 안 하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다 벌고 어떻게 세금 신고해가지고 산 건지에 대해서 다 소명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다 잡아 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과 예,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 어르신 분들의 거의 한 99%는 전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국세청에서 올해 목표로 된 세금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 정도면 잘 거쳤어. 야, 그러면은 뭐 이거 오히려 좀 많이 걷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번에 좀 세금이 잘 안 거쳐진다. 야, 싹 다 뒤져. 하면은 뒤져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에서 적절하게 신고를 하시고 하고 여러 번 좀 시행착오도 겪어야 돼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되거든요. 해보고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세무사한테 가니까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더라. 어떤 세무사 가니까 세금을 안 줄여준다더라.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 어찌 됐던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하시게 되는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세금 신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게 있으신 분들에게 또 저한테 질문하신 작가님에게 받은 질문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품 판매가 내년에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